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불이 난 주택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하려던 신입 소방관이 화염에 휩싸여 순직했습니다. 순직 소방사는 지난해 5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김제 소방서 금산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해왔습니다. 헝가리에서 AI가 유방암 진단에서 의사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AI가 유방 X선 사진에서 더 많은 악성 종양을 식별해 유방암 발견률이 13% 높아졌고 방사선 전문가가 놓친 22명의 암을 발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50배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대기 오염 농도를 관리해 파란 하늘을 만들어 왔는데 올해는 일상 회복으로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선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해가 진 뒤에는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 400여 명씩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7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2,265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49명입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자녀한테도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현, 신동현, 경희대병원 박예환 교수 공동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부모 3,400여 명과 12세에서 18세 자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방간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 1,300여 명의 지방간 유병률은 3.1%에 그쳤지만 지방간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 900여 명은 유병률이 10.2%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부모 중 누구라도 지방간이 있으면 자녀의 지방간 발병 위험이 지방간이 없는 부모에 견줘서 1.75배 높아지고 부모 모두 지방간이 있는 경우 2.6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소화기 양리학 및 치료학 최근호에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광주와 대구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해가 진 뒤에는 다시 쌀쌀해지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온도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곳곳에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늦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비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국가적 행사를 치를 때마다 파란 하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회 땐 베이징을 비롯한 각지에 잿빛 스모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양회불로의 실종이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잿빛 하늘 아래 양회 개막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입니다. 인민대회당 앞을 지키는 병사도 두꺼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개막 셋째 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4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50배에 달합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지난해 20차 당대회까지 중국이 국가적 행사를 치를 때마다 어김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돕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하늘을 바꾼 겁니다.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인공비까지 뿌렸습니다. 오랜 대기질 개선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这10年，我们二氧化硫、氮氧化物的减排分别达到84%和58%、48%。 지난 3년 동안은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상 회복에 나선 올해부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첫 해 경제 활성화 기치 아래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은 106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일주일에 2곳씩 대형 석탄 발전소를 허가해 준 셈입니다.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약은 3년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增加煤炭先进产能，保障正常供应。 단순 날씨 문제로 볼 수만 없는 올해 양회 블루의 실종. 한반도 하늘도 잿빛으로 변하는 날이 다시 많아질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험장 내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다며 4번 갱도로 가는 길도 재건됐지만 땅 파기 등의 동향이 관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HP binasının olduğu bina yıkıldı. Şu anda.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열풍이 있는 가운데 AI가 유방암 진단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가 유방암 진단 AI의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헝가리에서 현재 5개 병원을 거느린 맘마 클리니카가 유방암 진단 AI를 환자 진단에 시험 적용, 연간 3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병원은 AI 소프트웨어가 유방 X선 사진에서 더 많은 악성 종양을 식별해내 유방암 발견율이 13% 높아졌다며 2021년 이후 방사선 전문가가 놓친 22명의 암을 AI가 발견해냈고 현재 암 가능성 있는 사례 40건 이상이 추가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AI가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진단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동통신 전시회지만 관심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기존 통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기술에 집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0개 나라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세계 최대 전자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익숙한 태국 문양이 반깁니다.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세계에 소개하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AI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고부가 가치 작물을 키우는 업체가 단연 인기입니다. AI가 학습한 대로 적정 양분을 공급하면 식물에 포함된 특정 성분과 수확량이 40%까지 늘어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고부가 가치 작물에 특화해서 이것을 생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맞춤 유통 그리고 현재 이제 프로덕트까지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저희의 융합적 가치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전시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넘어 6세대, 7세대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빨라진 통신에 어떤 서비스를 담을 것인가로 향했습니다. 특히 챗 GPT 돌풍 속에 AI 관련 신기술과 메타버스 서비스가 대거 소개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AI 반도체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동시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산업 대전환기를 앞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통신 장비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경상북도에 또 유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이 불러올 미래 비전을 제시한 이번 MWC에는 전 세계에서 8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최신 기술을 지역 4차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에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앙상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 말에 소방대원은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방관 2명 모두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불길이 잡힌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올해로 30살. 지난해 5월 임용돼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성실했고 신임 교육 때도 상위 10%에 들 정도로 유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를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이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아케이드도 이와 비슷한 재질과 구조여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방음벽 소재를 바꾸고 아케이드 등 시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덮고 있는 방음벽과 천장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방음벽과 천장의 투명 패널 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불에 잘 타는 재질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화범에 의해 점포 5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현대시장.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불에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케이드가 방음벽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불에 잘 타는 데다 밀폐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시장의 아케이드 중간에는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개폐 장치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불에 취약한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만에 화재가 났을 때 위로 연기가 빼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포의 불꽃이나 온도,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와 점포주 등에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재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툭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재래시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5%대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6월과 7월 6%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올해 1월 5.2%로 다시 올랐지만 지난달 4%대로 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은 2년 만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가 내렸습니다. 반면 경유와 등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축산물은 2% 하락했는데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값이 내렸습니다. 농산물은 풋고추와 파 등 채소류가 오르며 1.3% 상승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2년 만에 하락 전환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하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8% 넘게 올라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대폭 상승인데 전기, 가스는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도 요금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소비 감소에 따른 하락 요인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상승 요인이 함께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업계도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년 8개월 전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한일 정부가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두 나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불화 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겁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8개월 뒤 한일 정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비용 감소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출 규제 방식을 다시 포괄 승인으로 바꾸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경제 6단체도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서로 그 거래나 기술 교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좀 끊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비용 감소와 국산화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 만큼 이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내건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영기업이 공익사업에 참여해 함께 부자가 되는 공동부유에 기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 다음 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민영기업을 격려했습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회의에 참석해 당 중앙은 늘 민영기업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 발전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民营经济是我们党长期执政、团结带领全国人民实现2个100年奋斗目标和中华民族伟大复兴中国梦的重要力量。 그동안 중국의 경제 운용은 민영기업보다 국영기업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목소리가 커지면 관권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 성장에 그친 뒤 올해 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당근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첫날 열린 장수성 회의에서도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总书记讲，在任何时候，中国都少不了制造业。对企业来讲呢，把我们的研发针对市场，去不断的去创新。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이 기부를 통해 공익사업에 참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분배에 방점을 둔 어젠다인 공동부유, 함께 부자가 되는 데 기여하라는 겁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모두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영기업에 대한 격려와 책임을 다하라는 압박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최소 57명이 숨진 그리스 열차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에 철도 노조가 대형 사고의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는 지난달 7일 성명을 통해서 철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긴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곧 일어날 사고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안전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철도 회사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고 3주 뒤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 뜻과는 다르게 의미가 전달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온전히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대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